은퇴하자 상전 며느리가 된 이후 이제 나도 참지 않는다.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씁쓸한 순간이 언제인지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동안 다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접받을 줄은 몰랐지. 특히 은퇴한 이후 일에서 손을 놓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미뤄왔는지 말이죠. 가족을 위해, 자식 위해 평생 참고 희생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은퇴 후엔 이제 쉬어야지 하고 기대했던 삶이 생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후벼 파는 건 가까운 가족한테서 외면받을 때예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그동안 나를 사람으로가 아니라 봉으로 봤다는 걸 느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못하죠. 이제는 말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내 인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은퇴 후에 며느리 상전이 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사례 1. 엄마, 이제는 좀 쉬어라더니 애 베이비시터 취급당한 정숙 씨의 사연. 정숙 씨 68세는 교직에서 35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식 때 딸과 아들, 며느리까지 와서 축하해주며 말했죠. 이제 엄마 좀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은퇴한 지 2달도 안 돼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저 복직해야 해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 씨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손주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틀, 나중엔 주 5일.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은 아예 출근을 하듯 손주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갈수록 눈치가 보여요. 며느리는 말끝마다 오늘은 빨래도 안 하셨네요? 애 간식은 너무 단 걸 주신 거 아니에요? 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더라. 내가 아이 돌보는 기계인가 싶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교훈 은퇴 후 손주 돌봄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되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시간과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례 2. 그 집 명의는 누구 건데? 아들 집에서 쫓겨날 뻔한 만수 씨의 사연. 만수 씨 72세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자기 노후 자금 일부를 털어서 신혼집 전세금을 보태줬고 나중에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도 사줬습니다. 아들 말로는 어차피 아빠 엄마같이 사는 집인데 괜찮다며 자기 명의를 넣어달라고 했고 만수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사인했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년 지나 아들이 이사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명의도 있고 저희가 대출 갖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따로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간 집에서 자식이 자신을 퇴거시키려는 상황.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결국 분쟁 끝에 자신의 지분을 되찾고 독립했죠. 교훈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땐 꼭 계약서와 지분 증명을 남겨야 합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는 믿음만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법이 곧 권리입니다. 사례 3. 매달 100만 원 생활비 주는데 뭐가 부족해요? 대화가 단절된 희정 씨의 이야기. 희정 씨 66세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딸과 아들이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심입니다. 어버이날에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전부인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바라나? 관심이 고픈 건데. 희정 씨는 이젠 자식이 전화하면 무뚝뚝하게 응대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자식은 돈도 보내드리는데 왜 불만이냐는 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희정 씨는 지역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 등록해서 그림 배우고 여행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매달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먼저 챙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 외로움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연결, 자기 만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노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정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참지 말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는 희생하는 존재, 자식은 효도할 줄 안다는 믿음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서기.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남 눈치 보며 살기엔 우리에겐 아직 수십 년의 삶이 남아 있어요. 2. 자산은 주기 전에 조건을 걸자. 살면서 보람이 뭡니까? 자식 키운 거죠. 이 말도 이해하지만 그 보람이 노후 파탄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도와줄 때는 반드시 문서와 지분 확보, 조건 명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좋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는 필수입니다. 3. 정서적 독립과 커뮤니티. 가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지역 모임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나를 지탱해 줍니다. 노후가 불안한 게 아니라 고립된 노후가 위험한 겁니다. 4. 참는 미덕에서 말하는 용기로. 그동안 참아온 분들,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나도 힘들다. 이건 내 권리다. 이건 못하겠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나 자신도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앞서 은퇴 후 참지 않는 삶, 가족과의 관계 설정과 자기 주도적 삶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주제로는 은퇴 후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 삶에서 가족 문제나 재산 문제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죠. 또 과학적 연구들이 은퇴 후 신체 정신 건강 관리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점도 뒷받침해 줍니다. 은퇴 후 신체 정신 건강 관리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신체 건강과 뇌 기능의 상관관계. 미국 국립보건원 NIH과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은퇴 후 신체 활동이 줄면 근육량 감소,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뿐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사회적 연결과 정신 건강.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과 불안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구, 가족, 지역 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는 뇌에서 긍정적 신경전달 물질 분비를 자극해 우울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취미 활동과 인지 기능 유지.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창의적 취미는 뇌의 신경과 소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정신적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병행.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주 23회 근력 운동은 심혈관과 근육 건강에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 비타민, 미네랄 풍부한 신선한 채소,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 은퇴 후에는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미리미리 이상 신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와 취미 찾기. 동네 커뮤니티 센터, 독서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세요.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시작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앞서 말한 가족과의 관계 개선, 재산 관리와 더불어 꾸준한 건강 관리가 더해질 때 은퇴 후 삶은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집니다.